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네.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사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 이제 본질적으로는 좀 동기부여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음, 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시는 분은 정말 안 하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하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아, 네,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방금 효진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효진님은 이미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효진님은 이미 문제 정의가 끝났어요, 지금. 음, 뭐냐면, 난 청소하기 어려운 게 문제구나. 이렇게 정의를 이미 내린 상태인 거죠. 네. 네.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괜찮으신가요, 이제? 조금 더?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괜찮다고 여쭤본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청소가 나는 어려운데? 대부분 사람들 청소가 어렵지. 그러면 안 해. 근데 청소가 쉬운 사람은 해. 안 어려운 사람은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문제를 절대 정의하기가 어렵고, 음, 네, 청소가 어렵지? 근데 왜 어렵지?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 그 이유가 진짜 이유일까? 그 이유를 해결하면 다른 이유는 없나? 또 다른 이유를 해결했을 때는 그 다음 이유가 등장하진 않을까? 그러면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게 뭘까? 예를 들면 동기부여 하면은 뭐 이건 잘 모르지만 동기부여가 어떤 사람한테는 제한된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청소하기 어려워.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 해주면 해. 근데 동기부여가 어려워 하면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거를 가더라도 똑같은 벽에 부딪힐 거예요. 모든 네, 주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인터뷰하신 분들이랑 예를 들면 아니면 혹은 다른 분도 좋아요. 똑같은 분 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음, 분 할 때는 분명히 인터뷰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연하님이랑 효진님 두 분 다. 그, 제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청소라는 거를 주제를 딱 잡고서, 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청소를 싫어할 것 같아라고 예상해서 뭔가 사람을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생각하고서 인터뷰한 분도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아예,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혼자 살지 않았으면 내가 청소를 아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청소에 관심이 없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그 딱 청소라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예를 들면 청소 자체에 관심이 없는 케이스니까 물어보는 거죠. 대부분 음, 음. 저도 어쨌든 예상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생각보다 예상이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하는 건데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런 거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진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최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지 배제하고. 않고 음.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한, 하거나 허들이 너무 높아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 타겟 고객을 예측해 두고 염두에 두고 예측하면서 그 타겟 고객에게 인터뷰를 해야지 쓸모 있는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전혀 맞아요. 다른, 그쵸? 그 얘기신 거죠. 저도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지 않았다는 걸 저는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예측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치 한 걸음을 걸어가면 그만큼 지도가 까맸던 게 밝혀지는 것처럼, 지금 이만큼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예측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예측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리할게요. 타겟 고객군을 예측해서 접근해서 인터뷰하는 거 너무 좋아요. 훌륭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타겟 고객이고 내가 설계한 인터뷰 질문지대로 인터뷰가 흘러가야 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음. 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안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적어도 그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더 막 열의를 가지고 막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런 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연하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타겟 고객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더 인사이트풀한 인터뷰가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권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되, 다만,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지를 들고, 이제는 인터뷰 스킬이 또 어느 정도 생기셨잖아요.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상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취생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자취생들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엄마들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음. 음, 음. 뭐 30대 엄마들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어렵겠지만, 쉽지 않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해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전달이 됐을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는 7주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음, 배포하면서 앱을 만들면서 기능을 덧붙여가면서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완성해 가자 그런 제안을 원래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음, 한 주만 딱 투자해도 될 정도의 가치긴 해요. 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게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네, 이것도 네. 다음 기수에 지금 써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일단 꺼내야겠네요. 뭐냐면, 아, 이게 진짜, 네, 너무 세상의 발전이 빨라서, 이게 웹사이트 디자인드 앤 빌드 faster with AI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UX 관련된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걸 사용해야지만이 디테일을 잡고 그래서 문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 그 가설 위에서 지금 저희가 출발해서 이걸 익히고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자동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클린 서비스 프로페셔널.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리밋에 다다랐군요. 제가 이제 해본 건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사이트 맵을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그냥 바로. 오, 음.
대박이죠. AI로 그냥 만들어줬고, 이거 그냥 플러스 플러스 하면 다 만들어지고, 심지어 사이트맵 만들어줘. 저희 이거 지금 3주 차에 이거 할 거거든요. 사이트맵 만들고 와이어프레임 그릴 거예요. 음,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다 수정되고, 와이어프레임 이거, 지금 이거 다 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AI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야, 이거 전체 다. 그러니까 오, 이거 여러분이 제가 첫째 주, 1주 차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런 구현은 물론 지금 되게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익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 그거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다 찍어두기도 했어요. 뭘 찍어뒀냐면, 무슨 영상이 있냐면, 잠시만요.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음,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리코일 해서 이 프로젝트 쭉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얘네가 이제 여기쯤 볼게요. 아톰, 아톰, 몰큘즈, 오거니즘스, 페이지스,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기 폴더에. 그래서 이게 Behavior Driven Development라고 해서 BDD 기법을 사용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시리즈 2개까지만 찍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거 얼마든지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중요성이 이제 7대 1이라는 거죠. 7이 이런 아까 아,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정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이 음, 정도의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 어, 그러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되게 힌트를 얻은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사이트를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는 건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보여주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또 반응이 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정도 진짜 기본적인 거 그런 거 그거 진짜 뭐 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요즘 버섯 쓰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정도의 힌트를 얻었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건데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2주차 세션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번 더 깊게 한 스텝 더 나가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다만 어 이제 이번 주 과제가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는 해야 될 일이 또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2주차 세션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교환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환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 교환에 보내드린 거는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배울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제가 2주차 세션 교환해서 앞에 이제 개요라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보냈어요. 그 삭제하고. 왜냐면 그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보려고 써놓은 건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전 세션, 1주차 세션 정리하고 15분이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션에서 배울 것들, 이제 2주차 세션에서 배울 것들과 대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10분 설명이 써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주차 세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일단 2차 세션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정리를 앞에 거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제 매듭 짚고 갈게요. 뭐냐면, 한 걸음 더 가보는 게 저도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평소에 대해서 국한시키기보단 집안일도 좋고, 어쨌든 조금 열어두고. 그러나 열어둔다는 게 타겟 고객 인터뷰 자체를 모든 인터뷰로 확장한다는 게 맥락은 아니고, 연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효진님도 충분히 느끼고 계셨던 것처럼,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로 예측을 하면서 들어가되, 인터뷰에 들어가서는 예측을 하지 말자거든요. 인터뷰에 들어가서는 진짜 완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목요일이잖아요? 제 생각에 이 인터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 전에 해보시면서 저랑 또 피드백을 하고,
재빠르게 대응을 하시죠. 네. 정말 만약에 청소가 아니라 방향 바꿔야 된다? 저는 처음에 연하님이 얘기해 주셨던 제주도 혼밥사리도 좋고, 근데 이제 또 그거는 또 휴지님 또 다른 얘기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럼 아이템 바꿔도 돼요.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완성도를 올리는 게 맞는데, 어떤 주제든지 그만큼 가면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세션, 오늘 거 시작할게요. 네. 길고 길었는데, 드디어 이제 실무기를 쓸 수 있게 됐는데, 오늘은 인포메이션 플로우. 글씨체가 조금 나아졌죠? 아닌가요? 일단 인포메이션 플로우고요. 이게, 오늘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유저 인터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페르소나에서 빠져나와서, 문제 정의에서 빠져나와서, 오늘은 문제 정의를 만약에 지난 시간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다면은, 이 문제 정의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여기가 지금 저희 포인트고요. 인포메이션 플로우 다시 갈게요. 인포메이션 플로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쪼개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 통으로. 인포메이션 플로우 이 단어의 합이 중요해요. 오늘은 반대로. 합이 중요해요. 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인포메이션 플로우. 정보의 흐름. 근데 그러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요. 데이터랑 뭐가 다르죠? 이건 질문이에요.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의 차이? 음, 이것도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생각이 있는 건데. 뭔가 데이터가 더 신뢰가 가는 느낌이에요.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네. 그게 정답 일부에 포함되어 있긴, 뭐 정답이 있다고 안 했으면서 정답이라고 하는 게 웃긴데, 아무튼. 제가 생각한 답에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해요. 혹시 뭐 효진님은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차이점? 뭔가 인포메이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느낌이 좀 들긴 하는 것 그것도 비슷한 맥락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면, 포괄적이다. 결국 인포메이션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집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할게요. 왜 제가 아까 정답의 일부라고 했냐면 연하님이 이게 좀 더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얘기하셨죠. 그거는 뭐냐면 수치 자료, 즉 자료인 거예요, 자료. 즉 아직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같아요. 이게 해석이 되면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벽돌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네. 죄송해요. 컨트롤 Z. 그래서 다시 이어갈게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저희가 수없이 분석한 유저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된다, 네. 저렇게 된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플로우하게 만들 거예요. 음. 인포메이션을 플로우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요.
사실 이거를 2주차의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추상화거든요. 추상화. 혹시 추상화는 들어보셨나요? 네. 말하면서 무조건 나오는 다 그쵸. 혹시 그러면 각각 뭐 효진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상화 혹시 정의가 있으세요? 추상화에 대해. 아, 추상화요? 추상화는, 제가 생각한 추상화는 뭔가 한 겹 더 입혀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 아,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연하님은요? 저도 효진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진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이고, 그게 사실 이번에 세션에서 얘기할 내용의 거의 80%이기도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데이터 있죠? 해석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해석. 이게 한 겹을 더 씌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추상화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하냐? 네.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유저가 있죠. 그리고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여기서 저희가 부르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들에게는 이 데이터를요, 추상화하는 작업들이 일상적인 작업이에요. 너무 유명한 얘기고 이건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으로 다뤄서 그거를 조작하는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유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이 추상화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드는 건 요거니까. 버튼만 누르면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이게 추상화인 거예요. 지금 이 추상화는 전체 맥락, 요렇게 봤을 때의 추상화라는 단어를 정의한 정의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네. 네, 아, 연하님, 진짜 죄송한데, 그 각도 네. 조금만 이렇게 더 내려주실 수 있어요? 김연아의, 죄송해요. 아이패드에 이름표에 걸려가지고, 표정이 제가 잘 못 봐서 이해하셨는지 잘 안 보여서 요청드렸어요. 잘 죄송해요. 보이시나요? 네네네, 잠시만요. 충분히 잘 보여요.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시 이어갈게요. 죄송해요. 중간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추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상화가 이 흐름을 저희가 작업하는 건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음. 흐름. 방금 그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죠. 방향성.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이어잖아요. 레이어. 이 레이어. 이 레이어가 어느 단계에서 끊어질지는 이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어렵다라는 거를 저희는 머리로 다 알아요. 개념적으로도 다 알죠. 근데 실제 구현할 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뒤섞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방향성을 명확히 머리에 넣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로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제가 지은 거예요.
이번 세션 그래서 인포메이션 플로우 이거 엄청 중요한 또 매 세션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번 세션 진짜 또 중요하거든요. 정리할게요.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지점이에요. 결국에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유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비즈니스 로직으로 조작하는 설계를 한 다음에 결국에 그게 UI 컴포넌트에 의해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한테 익숙한 키워드들, 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컴포넌트 설계란 무엇인가, 좋은 상태 관리 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다시 말할게요. 이게 잘 되려면, 이걸 잘 추상화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진짜 명확히 잘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엔 유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인터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들으면 어떤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는지를 우리가 이상하게 정의를 하게 돼요. 비즈니스 로직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불필요한 기능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갔던 1주차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제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 결국엔 우리는 문제 정의로부터 지금 해결책으로 가는 이 화살표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거는 애초에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이 됐죠? 네. 네. 그러면 한 커플 더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5분 쉬죠. 네. 오늘 너무 가열차게 달려와서 5분 쉬고 일단 저희 다시 여기 똑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좀 나갔다가 다시 만들게요. 네. 네.